조선 최고의 천재가 5세의 나이로 사라졌습니다.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3년 만에 천자문을 모두 떼었고 궁궐의 모든 신하가 그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재 세자는 5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죽음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대전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고 신하들조차 감히 그 슬픔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조는 왜 아들의 죽음 앞에 그토록 무너져 내렸을까요? 실록에 절절하게 기록된 아버지 정조의 통곡과 그날의 진실.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조 6년 서기 1782년 9월 7일의 일이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조의 첫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그날 밤 대전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신하들이 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원자께서 탄생하셨사옵니다. 정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흔을 앞둔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의빈성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이었으나 총명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났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다른 누구보다 깊이 아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원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드문 경사였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모두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조 혼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를 말입니다. 할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어간 비극을 기억했습니다. 왕실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파 싸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는 아이를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흘러갔습니다. 정조 7년 원자는 정식으로 책봉식을 올렸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이어갈 왕세자 후보로 인정받았습니다. 궁궐 곳곳에 붉은 비단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양거리의 백성들은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보통 아이의 2배가 넘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벌써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정조는 그 모습을 보고 직접 아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대전에서 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조가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이옵니다. 그때 원자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의정 김치인이 조심스럽게 정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원자께서는 하늘이 내린 총명함을 지니셨사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오. 그러나 정조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총명한 아이가 오히려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원자가 4살이 되던 해, 정조 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조는 대전에서 원자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원자는 이미 글자를 익히고 학문에 남다른 소질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나이에 논어를 읽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은 심해졌습니다. 정조는 즉시 어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어의 강명길이 원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전하, 원자께서 몸에 열기가 있사옵니다. 그것이 심한 것이냐? 어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가벼우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조는 원자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습니다. 의빈성씨도 밤을 지새우며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전하, 소첩이 돌보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쉬소서. 아니오. 이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소.
정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원자의 열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정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정조에게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정조는 원자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옷을 더 입혔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의 모습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원자를 너무 끔찍이 여기시는구나. 허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원자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궁궐 안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자께서 병약하시다더라. 총명하시지만 몸이 약하신 것 같다더라. 이 소문은 빠르게 조정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노론 세력 중 일부는 이 소문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께서 과연 왕위를 이으실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약하시다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조는 이 말들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원자는 건강하오. 일시적인 감기였을 뿐이오. 그러나 정조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원자에게 다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찌할 것인가? 만약 이 아이가 자신처럼 당파의 희생양이 된다면? 정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원자가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해 겨울, 정조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자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지만 정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조 8년 가을, 조정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를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해야 한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정조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자의 조속한 책봉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원자의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전하, 원자의 세자 책봉은 매우 신중해야 하옵니다. 정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옵니까? 홍낙수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원자께서 총명하시나 몸이 매우 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것이 세자 책봉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체력이 부족하실까 염려되옵니다. 정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끓어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애써 분노를 사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벽파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또 다른 중신 김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감히 한 가지 더 아뢰겠사옵니다. 정조는 김종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시오. 김종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자의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옵니까? 그것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오? 세자의 어머니는 마땅히 왕비여야 하는 법이옵니다. 정조는 이미 예상했던 공격이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의빈 성씨는 이미 정식 후궁의 지위를 받았소. 허나 왕비가 아니시면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조정은 그 순간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책봉 절차의 시기에 대해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남인과 소론 시파 세력은 정조의 뜻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영의정 김치인이 조심스럽게 정조에게 조언을 올렸습니다. 전하, 명분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라 생각되옵니다. 명분이라. 그대가 말하는 명분이란 무엇이오? 의빈 성씨의 지위를 더욱 높여 명분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조는 그 순간 깊은 고민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의빈을 왕비로 만들면 노론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를 세자로 만들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대전에 남아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조는 마침내 자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오. 그러나 의빈은 왕비로 삼지 않을 것이오. 신하들은 모두 놀라서 정조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사옵니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안전이오. 정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결연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의빈을 왕비로 만들면 노론의 공격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원자를 지키기 위해 의빈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의빈 성씨는 홀로 처소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첩은 왕비가 되지 못하더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아이만은 부디 지켜주소서. 정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오. 반드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정조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노론의 날카로운 칼날은 이미 원자를 향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음모가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홀로 남겨진 채 끝없는 어둠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조 10년 봄 원자는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때 세자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책봉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비극은 너무나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책봉식이 끝난 지 불과 2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정조 10년 6월, 한양에 홍역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역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시 세자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세자의 처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했습니다. 6월 중순, 세자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조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세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세자는 침상에 누워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세자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정조를 불렀습니다. 정조는 그 순간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어이를 불러오너라. 정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와 세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홍역이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어서 고쳐보거라. 어의 강명길은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그날부터 세자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세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의빈 성씨도 세자의 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가야, 제발 눈을 떠다오. 하지만 세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고열은 사흘째 내려가지 않았고 의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조는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하지만 하늘은 정조의 간절한 기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조 10년 5월 10일 세자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겨우 5살의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자의 작은 손을 꽉 쥐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이럴 수가. 의빈 성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실의 비극을 두고 조정 일각에서는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약한 세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지 못하였구나. 왕실의 혈통이 약한 것이 아니겠소? 정조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세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정조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세자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도 세자의 죽음은 간략하게만 기록되었습니다. 정조는 그 슬픔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선이 잃어버린 가장 빛나는 별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세자가 떠난 후 정조는 매일 밤 홀로 대전에 남았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세자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조의 머릿속에는 세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3살 때 처음으로 천자문을 읽던 그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바마마, 이것이 하늘 천이옵니까? 세자는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조는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자가 정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조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분명 조선 최고의 왕이 될 것이다. 세자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조는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살 때 세자는 정조에게 글을 써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조는 그 글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비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느냐?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밤 혼자 남아 그 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한 왕으로 키워내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세자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자가 쓰던 작은 붓과 벼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입던 작은 옷까지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것들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세자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세자는 정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아버지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조는 세자의 죽음 이후 백성들을 더욱 살뜰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또한 실록에 세자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비록 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조선의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정조는 세자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효세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문은 학문이 뛰어남을 뜻하고 효는 효심이 깊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조는 이 시호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너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조는 문효세자의 묘를 찾아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자가 꿈꾸었던 조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문효세자는 떠났지만 그 정신만큼은 정조의 가슴에 살아있었습니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 노론 벽파는 은밀히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자신들의 권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낙수는 다른 노론 대신들과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하께서 세자를 잃으신 충격이 크실 것이오. 이제 왕권은 예전만 못할 것이니 우리가 나서야 하오. 그들은 정조가 정치에서 손을 떼고 슬픔에 빠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국정에 매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정조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경들, 오늘부터 조정의 기강을 다시 세우겠소. 정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그날부터 개혁 정치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개혁 정책들을 더욱 단호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노론 벽파의 권력을 하나씩 제한하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소? 정조는 문효세자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왕실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조 11년 정조는 수원 화성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곽 건설이 아니라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문효세자가 꿈꾸었을 조선을 현실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화성 건설을 반대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크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미래를 위한 일이오. 정조는 또한 서얼과 노비 출신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능력 있는 자들을 관직에 등용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변화였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개혁을 문효세자의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더라면 이런 조선을 만들었을 것이오. 신하들은 정조의 결의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은 정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조를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노론 벽파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개혁의 동력으로 바꿔냈습니다. 문효세자가 비록 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정조의 위대한 개혁 정치는 바로 문효세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세자는 죽어서도 조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효세자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정조 13년의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의 무덤을 효창원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효도와 창성함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효창원의 위치를 정하고 설계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왕자의 무덤보다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조는 효창원을 찾아갈 때마다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가 여기 왔노라. 정조는 무덤 앞에 서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정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조 14년 정조에게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순조가 되는 왕자였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기뻐하며 정조에게 축하를 드렸습니다. 전하, 경사로운 일이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복잡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아들이 태어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효세자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밤 혼자 대전에 남아 문효세자를 떠올렸습니다. 너만큼 총명한 아이는 없을 것이다.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후로도 정조는 문효세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문효세자의 제삿날이 되면 반드시 효창원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해도 정조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 하오. 정조는 효창원에서 문효세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었을 조선을 만들어가고 있단다. 정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조 24년 정조는 승하하기 직전까지 문효세자를 기억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정조는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효창원을 잘 돌보아 주시오. 내 아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조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효창원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문효세자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문효세자는 실록에도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살의 요절한 왕자로만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문효세자가 정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입니다. 문효세자의 죽음이 정조를 더 강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조의 위대한 개혁은 바로 문효세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슬픔이 조선을 변화시켰습니다. 문효세자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작은 손이 조선의 미래를 만져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정조의 업적 뒤에는 문효세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낳은 가장 비운의 천재는 그렇게 역사에 남았습니다. 문효세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짧은 생은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떠난 후 더욱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규장각을 확대하여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하여 왕권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효세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슬픔을 개혁의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신분제의 벽을 허물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더라면 이런 조선을 원했을 것이다. 정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정치를 펼쳤습니다. 문효세자는 비록 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조선을 바꿨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정조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조가 보여준 부성에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매년 효창원을 찾아가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내 평생의 한이다. 정조는 그렇게 말하며 조선의 개혁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문효세자의 영향은 정조의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후에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조가 즉위한 후에도 효창원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문효세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혀갔습니다. 실록에는 겨우 몇 줄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조 10년 6월 28일 세자가 홍역으로 졸하다. 이렇게 짧은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짧은 기록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정조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떻게 조선을 변화시켰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조를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효세자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국가의 개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문효세자는 조선이 낳은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비록 5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빛났지만 그 빛은 영원합니다. 그 빛이 정조를 비췄고 조선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슬픔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비록 짧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효세자, 그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정조의 가장 사랑받은 아들로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변화시킨 작은 별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